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울의 도심을 벗어난 고속도로는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만이 빗방울을 비추며 길을 밝혔다. 강민혁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방금 마무리된 대규모 M&A 협상으로 인해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KMT 글로벌의 총수로서 그는 언제나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의 삶은 정교하게 짜인 시계와 같았고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효율성과 완벽함을 추구했다. 세단이 속도를 줄이며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게 차체를 때렸다.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에 의아해하던 민혁은 운전석의 김비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민혁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기 앞에 이상한 물건이 보입니다. 잠깐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익히지 않았다. 차량이 천천히 멈춰서자 김비서는 우산을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민혁은 굳이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빗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김비서가 주워든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하얀 천으로 감싸인 그것은 얇고 가벼웠지만 품에 안고 있는 김비서의 자세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민혁은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하고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붉은색 담요에 쌓인 것은 이제 막 태어난 듯한 핏덩이였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상태였지만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옅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의 존재는 민혁의 냉철한 세계관을 순식간에 산산조각냈다. 그의 눈은 그 작은 얼굴에 고정되었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충격과 분노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끔찍한 행위를 목격한 순간이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받아들었다. 따뜻하고 작은 온기가 빗물에 젖은 그의 손에 전해졌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민혁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심장은 차가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빠르게 회전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왜 이 작은 아이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는가? 그의 논리적인 사고는 즉각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김비서를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다. 당장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마세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의료진에게도 철저히 신원 보호를 요청하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은 아이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렸다. 민혁의 냉철함은 더 이상 비즈니스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기를 안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선 민혁의 모습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늘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냉철한 카리스마를 풍기던 KMT 글로벌의 총수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초라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민혁의 강렬한 눈빛과 김 비서의 신속한 지시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민혁은 한순간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아기는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혁은 의료진에게 최고급 VIP 병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기의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철저한 비밀 유지까지 약속했다. 그는 아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다. 김 비서는 그의 옆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하며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민혁의 이성적인 판단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의 냉철함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의 신원과 부모를 찾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이십시오. 공식적인 경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되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만 구성하세요. 이 아이에 대한 정보는 극비로 취급하고 어떤 단서라도 놓치지 마세요. 이 아이를 버린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낮게 깔려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복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아기에게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아기가 잠든 동안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의 작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깊은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버려진 아이의 모습은 어쩌면 완벽하게 고립된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듯했다. 그는 이 아이에게 기적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강렬한 의지였다. 김 비서는 민혁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KMT 글로벌의 막대한 자원과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도로변 CCTV 기록부터 주변 병원의 출생 신고 기록까지 모든 가능한 단서를 조합했다. 그는 민혁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했다. 이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는 민혁의 인간적인 면모를 처음으로 목격했고 그가 이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충성심은 더욱 깊어졌다. 병원에서는 민혁의 지시에 따라 아기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했다. 간호사들은 민혁의 아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기의 상태를 민혁에게 직접 보고했고 그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이 작은 생명체는 KMT 글로벌의 총수 강민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혁은 병실을 떠나지 않고 아기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상의 모든 아기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듯한 작은 아기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부와 명예, 권력은 이 작은 생명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목적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그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강민혁의 삶은 아기를 만난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완벽하게 정리된 일상은 예상치 못한 혼돈에 빠져들었다. 밤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중요한 회의 도중에도 불쑥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며 아기를 돌보았지만 돌봄 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다. 그는 김 비서와 숙련된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아기의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호하는 의무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아기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민혁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도 자신의 감정을 굳게 억눌렀다. 그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김 비서가 가져온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에 적힌 일치라는 두 글자는 그의 심장을 꿰뚫는 충격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일까 싶어 다른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려 했지만 보고서에 명시된 정확한 수치들은 그럴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기는 이름도 아직 없는 이 작은 생명은 그의 친딸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기의 엄마는 누구인가? 그의 기억은 3년 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만남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당시 투자와 관련하여 만났던 한세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함께 남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유혹하려 들었다. 민혁은 그녀의 얄팍한 계산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룻밤의 우발적인 만남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아이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사실은 그의 분노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민혁은 곧바로 김 비서를 불러 한세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좋습니다. 그녀의 현재 위치, 재정 상태, 인간관계,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세요. 왜 아이를 낳고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추적하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단순히 아기를 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친딸을 버린 무책임한 생모를 심판하려 했다. 김 비서는 민혁의 감정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혁의 차가운 이면에는 뜨거운 정의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비서는 즉시 KMT 글로벌의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3년 전의 기록부터 현재의 행적까지 한세연의 모든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의 예상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교활함을 이용해 사회 상류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남자들을 전전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철저히 계산된 욕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혁은 한세연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아이를 버린 행위뿐만 아니라 그녀의 천박한 욕망과 위선적인 삶에 대해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 자신의 딸마저도 버린 것이다. 민혁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은 한세연의 탐욕으로 인해 세상에 버려질 뻔했다. 민혁은 결코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친딸을 버린 악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한세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아기에게 직접 분유를 먹였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민혁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접촉은 민혁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아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의 모든 결정은 오직 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KMT 글로벌의 회장으로서 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아기 하은이의 행복이었다.
민혁은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다. 한세연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아채기 전에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변호사팀을 통해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아이가 저의 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잃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한세연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은 분명히 아이를 다시 이용하려 할 것이었다. 민혁은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만족스러운 듯 잠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한세연을 무너뜨릴 수많은 시나리오들로 가득 찼지만 그의 심장은 아기의 온기로 인해 따뜻해졌다. 그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한세연에 대한 증오와 딸에 대한 깊은 사랑. 이 두 가지 감정은 그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한세연은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건너편에 보이는 KMT 글로벌의 웅장한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영리함을 이용해 이 사회의 최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꿈꿨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끊임없이 상대를 갈아치우며 자신의 가치를 높여왔다. 그녀는 현재 유력 정치인의 아들인 강준혁과 교제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웠고 강민혁과 하룻밤을 보낸 일은 그저 잊고 싶은 굴욕적인 기억일 뿐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의 과거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신복이었다. 한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그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강민혁 회장이 직접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세연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가장 큰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한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문했다. 강민혁이 그 아이를 직접?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강민혁을 단순한 비즈니스맨으로 치부했다. 그는 감정 없고 냉철한 기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감히 아기를 데려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민혁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그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민혁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되찾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권력과 영향력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주특기인 교활함과 연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어머니로 포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고 헤매다가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것처럼 연기해야 했다. 한세연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님, 저 세연이에요. 민혁 씨가 제 아이를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되찾고 싶어요. 민혁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다. 아이를 돌려받는 대신 거액의 돈을 받아내거나 그를 약점으로 잡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딸에 대한 사랑은 단 한 조각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계산만이 가득했다. 김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세연 씨,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3년 전의 일부터 아이를 버린 것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세연 씨를 만날 의사가 없으십니다. 아이는 이제 회장님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김 비서의 단호한 말에 한세연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연기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이미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강민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한세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그깟 아이 때문에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곧 강준혁의 약혼자가 될 사람이야. 내 뒤에는 정치계의 거물들이 있어. 너희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협박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한세연 씨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경고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어지자 한세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휴대폰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강민혁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거절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탐욕과 결합되어 더욱 끔찍한 괴물이 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개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인 KMT 글로벌에도 타격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다. 그녀의 인맥은 주로 사교계와 정치계에 걸쳐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한 재벌가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님, 저 세연이에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KMT 글로벌의 강민혁 회장 때문에요. 그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슬픔으로 변했다. 그녀는 강민혁을 비도덕적인 악인으로 묘사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녀는 그에게 KMT 글로벌의 약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전략은 언제나 돈과 권력이었다. 하지만 한세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강민혁은 그녀가 알고 있는 평범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계획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의 연락망은 이미 도청되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대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민혁에게 전달되었다. 민혁은 한세연의 얄팍한 술수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이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세연은 강민혁의 냉담한 거절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이어 그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아이를 직접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민혁에게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자신이 아이의 친모로서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문구들로 가득 채운 공문을 통해 여론의 동정심을 얻으려 했다. 또한 그녀는 민혁을 아이를 불법적으로 유괴하고 감금한 비정한 사업가로 묘사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통해 민혁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했다. 민혁은 김 비서에게서 한세연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아이를 버린 어머니의 모성애라 기가 막히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한세연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과 명예였다. 아이는 그녀에게 그저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다. 민혁은 그녀의 얄팍한 술수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얕은 행동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그녀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낼 차례였다. 그는 그녀의 허점을 정확하게 찔러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혁은 자신의 법률팀에 지시했다. 한세연이 아이를 버린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세요. CCTV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그녀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까지. 그녀가 아이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증거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녀의 모든 거짓 주장을 무너뜨릴 겁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신속하고 치밀했다. 한세연은 민혁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혁의 법률팀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부쉈다. 답변서에는 그녀가 아이를 버린 시점에 모든 행적과 관련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경악했다. 한 대표님, 이건 덫입니다. 강민혁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이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한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자신이 아이를 버렸던 바로 그날 밤 그녀의 통화 내역과 그녀가 잠적했던 호텔의 기록, 심지어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를 패배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젠장, 강민혁 그 자식이 내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정면 승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 그녀의 뒤에 있는 강력한 인맥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현 남자친구인 강준혁의 아버지, 유력 정치인인 강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이 강민혁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을 빌려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한세연은 강 의원을 만나 민혁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호소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자신의 약혼자인 강준혁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그녀의 교활한 말솜씨에 서서히 넘어갔다. 강 의원은 민혁의 회사에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언론을 통해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세연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민혁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KMT 글로벌의 정보팀은 한세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혁은 강 의원이 한세연을 통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그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가 준비한 반격은 단순히 그녀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뒤에 있는 모든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KMT 글로벌을 위협하는 모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려 했다. 민혁은 아기 하은이를 안고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기는 만족스러운 듯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울 것이다. 그는 이 아이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한세연의 얄팍한 거짓말은 그에게 분노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오직 계산된 전략과 완벽한 실행력으로 표출될 뿐이었다. 한세연은 강민혁의 냉철한 대응에 패배감을 느꼈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재 교제 중인 강준혁의 아버지, 유력 정치인인 강 의원을 만났다. 그녀는 강 의원에게 민혁이 자신에게 사적으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려 한다고 거짓으로 호소했다. 그녀는 민혁을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인물로 묘사하며 KMT 글로벌이 정치적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렸다. 그녀의 교활한 말솜씨는 강 의원의 의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강 의원은 한세연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KMT 글로벌의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탐내고 있었다. 그는 민혁을 견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KMT 글로벌에 대한 비공식적인 세무조사 요청을 넣었다. 동시에 그는 언론을 통해 KMT 글로벌의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 이 모든 공격은 민혁의 신경을 긁어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강 의원은 민혁이 사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적 판단력을 잃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민혁은 그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강 의원 측에서 KMT 글로벌의 모든 사업 부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악의적인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강 의원이 한세연의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는군요. 그들의 탐욕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민혁은 강 의원과 한세연의 뒤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팀인 그림자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강 의원의 모든 자금 흐름과 한세연과의 관계를 샅샅이 조사하세요. 특히 강 의원이 한세연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하세요. 그리고 KMT 글로벌의 모든 회계 기록과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하여 어떤 허점도 남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완벽한 방패와 창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민혁은 이 싸움이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부패의 싸움이었다. KMT 글로벌의 내부 시스템은
민혁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였다. 모든 부서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KMT 글로벌은 평소에도 투명한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강의원의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혁은 강 의원의 오만함이 그들의 약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과신한 나머지 민혁이 얼마나 치밀하고 준비된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민혁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한세연은 강 의원의 움직임에 고무되어 승리를 확신했다. 강민혁,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정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네가 지키려는 그 아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거야. 돈이든 양육권이든 둘 다 포기해야 할 거야. 그녀는 전화 통화로 자신의 신복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돈을 주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렸다. 민혁은 아기 하은이의 작은 침실에서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은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모든 싸움의 이유가 바로 이 작은 아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하은이의 평화로운 얼굴은 그에게 깊은 평온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이 아이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은이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었다.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부성애는 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강 의원의 전방위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한세연과 그녀의 부패한 조력자들은 단순히 그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 하은이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었다. 민혁은 하은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하은이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그곳에는 KMT 글로벌의 최고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철통같이 하은이를 보호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민혁은 KMT 글로벌의 모든 사업을 잠시 멈추고 강 의원의 공격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강 의원과 한세연의 모든 부정한 거래를 밝혀내세요. 특히 강 의원의 정치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십시오. 한세연이 그에게 돈을 건넸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민혁은 강 의원의 공격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언론에 KMT 글로벌이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강조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동시에 그는 사설 탐정팀을 동원하여 강 의원의 측근들이 한세연과 접촉하여 KMT 글로벌에 대한 허위 정보를 주고받는 장면을 모두 녹화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민혁의 손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려 강 의원과 한세연을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민혁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는 파트너인 이 형사에게 연락했다. 이 형사는 부패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경찰이었다. 민혁은 그에게 한세연과
강 의원의 부패에 대한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이 증거들은 한세연이 제 딸을 버린 죄와 함께 강 의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저는 단 한 명의 부정한 사람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고 싶었다. 이 형사는 민혁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민혁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형사는 민혁이 건넨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 의원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인물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민혁이 단순히 회사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그의 뒤를 파고들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한세연은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녀는 언론의 보도를 보며 기뻐했다. 강민혁,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네 회사는 곧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아이도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를 바랐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렸다. 그녀는 민혁의 침묵이 패배의 신호라고 오해했다. 민혁은 하은이가 있는 안전가옥을 찾아갔다. 하은이는 보안요원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혁은 하은이를 안고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하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KMT 글로벌의 총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은이의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차가운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채워진 세상이었다. 강민혁은 KMT 글로벌을 뒤흔드는 강 의원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은이의 안전과 한세연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하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싸움이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해야 했다. 3년 전 그는 한세연의 얄팍한 유혹에 넘어가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그 만남이 그저 비즈니스 관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가벼운 일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생명을 낳았고 그 아이는 버려질 뻔했다. 민혁은 자신의 오만함과 냉철한 이면 속에 숨겨진 나약함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가장 사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탄생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길을 택했다. 그는 하은이를 안고 따뜻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하은이의 작은 온기가 그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한세연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은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한세연에 대한 그의 감정은 복합적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였지만 이제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딸을 버린 죄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오로지 이기적인 탐욕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민혁은 한세연을 무너뜨리는 것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에 갇힌 한 영혼을 심판하는 정의의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딸을 버린 순간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한세연의 최근 행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한세연은 강 의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KMT 글로벌을 공격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하며 민혁의 도덕성을 비난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 주장은 민혁의 치밀한 반격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민혁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녀가 더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도록 유도했다. 그는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민혁은 하은이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가운 명령조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다. 하은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잠들었다. 민혁은 이 순간들이 그 어떤 비즈니스 성공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오로지 하은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하은이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녹여주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아버지였다. 그는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는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작은 접촉은 그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단순히 돈과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세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로지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 그녀의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마지막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그의 복수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 될 것이었다. 한세연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 위에서 승리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강 의원의 권력을 등에 업고 KMT 글로벌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강 의원에게 KMT 글로벌의 경영권 일부를 넘겨받을 계획까지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이 강민혁의 막강한 부와 권력마저도 압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민혁의 침묵을 패배의 증거로 간주했다. 하지만 민혁의 침묵은 가장 무서운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한세연과 강 의원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민혁은 KMT 글로벌의 정보팀과 사설 탐정팀을 동원하여 강 의원과 한세연의 모든 통신을 도청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와 계획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혀낼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민혁은 강 의원에게 치명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그는 KMT 글로벌의 다음 대규모 프로젝트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렸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규모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민혁은 이 프로젝트의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자신의 측근을 통해 강 의원에게 접근하여 이 프로젝트의 입찰권을 넘겨주는 대신 강 의원의 모든 공격을 멈춰달라고 제안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그는 강 의원의 탐욕을 자극하여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려 했다. 강 의원은 민혁의 제안에 눈이 멀었다. 그는 KMT 글로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민혁의 제안은 그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한세연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이 프로젝트의 입찰권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혁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민혁보다 한 수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민혁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인도했다. 한세연은 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민혁의 측근을 만나 허위 정보를 넘겨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을 이겼다고 생각하며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딸 하은이가 강민혁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오직 돈과 권력만을 쫓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민혁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 형사에게 연락하여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이 형사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강 의원과 한세연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이 증거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혀줄 것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민혁은 하은이의 작은 방에서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은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하은이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녹여주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강민혁의 치밀한 함정은 한세연과 강 의원을 완전히 올감했다. 강민혁은 이 형사와 함께 강 의원과 한세연이 불법적인 거래를 마무리하기로 한 날을 기다렸다. 그들은 KMT 글로벌의 미끼 프로젝트 입찰권과 관련된 서류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이 형사는 이미 이들의 만남 장소를 파악하고 경찰 특공대를 대기시켰다. 모든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민혁은 이 싸움이 끝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하은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한세연은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준혁과의 결혼을 통해 정치계의 거물이 될 것이고 동시에 강민혁의 재산까지 일부 손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성공과 권력만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단 한 조각도 없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한세연과 강 의원은 민혁의 측근을 만나 서류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탐욕스러운 미소를 보며 악수를 나누었다. 그 순간 이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의 외침에 한세연과 강 의원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손에 든 서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거래와 권력 남용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절망감이 가득했다. 한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강민혁,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배신해?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민혁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민혁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이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를 가장 끔찍한 패배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모든 욕망은 산산조각 났다. 민혁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 형사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모두 끝났습니다. 강 의원은 모든 죄를 시인했고 한세연도 당신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과 통화 녹음 파일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형사는 민혁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형사님. 이제 제 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세연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민혁을 향해 소리쳤다. 강민혁, 내 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의 딸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민혁은 그녀의 외침을 외면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버린 죄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를 완벽한 파멸로 이끌었다. 민혁은 곧바로 하은이가 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하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가 치렀던 모든 싸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하은이는 그의 품에서 안전했다. 그는 이제 KMT 글로벌의 총수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은이의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완벽한 아빠였다. 강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세연과 강 의원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민혁은 법률팀에 지시하여 한세연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하은이의 양육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은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민혁은 하은이를 그의 호적에 올리고 공식적으로 하은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하은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모든 싸움의 종착점은 결국 하은이의 행복이었다. 민혁은 하은이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으리으리한 저택은 이전과는 다르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은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온전하고 완벽해졌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은이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녹여주었다. 그는 하은이를 위해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민혁의 옆에서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민혁이 단순한 재벌 총수 이상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비서는 민혁의 지시에 따라 한세연과 강의원의 재판 과정을 꼼꼼하게 보고했다. 한세연은 결국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 바로 돈과 명예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그녀의 파멸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민혁은 하은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하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은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KMT 글로벌의 총수로서의 성공보다 하은이의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하은이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하은이에게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 아이에게 사랑과 용기를 가르칠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강민혁은 한때 차가운 이성과 완벽한 통제로만 이루어진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도로변에서 버려진 작은 아이를 만나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하은이는 그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었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아버지가 되었다.